네, 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핫스탁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핫스탁 세 가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타이슨 푸드입니다. 소, 돼지 대신 닭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일단 타이슨 푸드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3억 달러나 하회했고요. EPS는 전년 대비 70%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소와 돼지는 좀 비싸죠. 네, 그런데 닭고기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치킨 가격도 내려오고 닭가슴살 가격도 내려오면서 비싼 소나 돼지보다는 닭고기를 좀 많이 먹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타이슨 푸드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위원님, 이것도 결국에는 좀 경기 둔화 여파가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네,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시장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먹거리 관련된 것들은. 왜냐하면 이게 나라별로 수요 공급이 약간 다르고요. 나라별로 가격의 변수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산을 먹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약간 다른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먼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미국의 시세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이제 각 지역마다 다르고, 계란 같은 경우는 물론 수입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에서 생산해서 로컬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차이가 있겠는데요. 일단 먼저 타이슨 푸드라는 회사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슨 푸드 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 밑에 푸드란 말이 들어서 음식 같은 회사지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일단 마트에 가시잖아요. 네. 마트에 가셔갖고 무슨 닭고기라든가요, 예. 오리고기나 일부 뭐 소고기 이런 데 보면 좀 약간 가공된 거요. 가공된 거 뒤에 보면 수입품이 은근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제조원이 타이슨 푸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뒷면에 아주 조그만 글씨 보면 타이슨 푸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은 그럴 만한 게 전 세계에선 2위 회사입니다. 제일 큰 육가공 플러스 이제 가금류라고 다 얘기하는데요. 그것들 아르헨티나의 회사가 하나 있고, 남미의 제일 큰 회사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1위 회사가 타이슨 푸드입니다. 다만 항상 타이슨 푸드는 이제 공격을 많이 받죠. 뭐냐면 베지테리언들의 공격을 받고요. 예. 또 보면 이제 그 소나 이런 거에 사육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신 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봉준호 감독이 예전에 옥장가라는 영화를 얘기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게 타이슨 푸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공장 같은 사육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약간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DNA 같은 거 조작하고 이런 것들의 이슈가 되는 것들이 바로 타이슨 푸드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항상 보면 이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타이슨 푸드가 이번에 발표된 보이다시피 모든 분야가 미스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모든 분야가 미스했고요. 말씀하셨을 때 치킨 분야만 약간 좀 비슷했지만 다 그 하락을 했는데요. 그 예상보다 못 맞췄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트에 가시면 소고기값이 엄청 올라갔던 거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장에 가시면 뭐 소고기, 뭐 한우건 뭐건 조금만 하면 무슨 엄청 몇만 원씩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보시면 진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미국에서 그 서비스해서 이제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고기를 먹으면 엄청 비싸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도 한인 식당 가서 LA 갈비하면 엄청 비싼데 그 원육 자체 있지 않습니까? 예. 원육 가격은 전년 동기 떨어진 겁니다, 지금요. 그래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 정도 떨어졌거든요. 계란값은 우리나라도 요즘 또 많이 비싸지만 계란 또한 60%, 70%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르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통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 이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서비스 요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임대료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조리하니까 그분들의 페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고, 스테이크 값 자체, 그 원육 상태 스테이크는 싸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유통망이나 이런 게 많은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은 재미없었다. 그리고 눈높이를 못 맞췄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실적 가이던스만 약간 소폭상했지만 큰 의미는 없이 오늘은 워낙 실적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떨어진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네. 알파벳은 오늘 1.7%가 좀 떨어졌는데요. 네. 유튜브를 비롯한 광고 매출이 상당히 이번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 전체 매출 1% 정도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구글 페이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정도만
8에서 32% 늘었지만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 쪽에서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총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다만 시청자들 보시기에 지금 알파벳은 그 실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관심 있는 게 요즘 오픈 AI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챗 GPT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보신 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몇 번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재미난 거 많이 여러분 물어보시면 은근히 대답도 잘하고 맞아요. 한글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실제로 보면 구글이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구글 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보면 이제 어프렌티스 바드라는 걸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네. 어프렌티스가 이제 쉽게 해서 견습생 이런 거거든요. 재미난 표현인데 오픈한 게 아니라 이제 직원들을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전쟁 보면 시작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나 이런 것들. 다만 AI에 너무 또 이런 테마로서 움직이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장기적인 매수견은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벳의 바드 AI 기대감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핫스탁 페이팔입니다. 저평가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부정적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반등하고 있지만 사실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이 주가의 멀티플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굉장히 좀 신랄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실적 발표가 한 이틀 남았거든요. 과연 증명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있는 거죠. 실적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빠르지만 그렇게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투자 의견을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페이팔도 우리 보통 투자가 이게 시청자분들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사업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페이팔 계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무슨 송금을 받거나 이런 거 할 때도 페이팔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엄청 빠른 속도로 우리 계좌에 꽂히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일상적이진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뭐 네이버페이나 뭐 삼성페이 이런 거 많이 쓰시고 각 은행들이 간편 결제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탑이 분명히 맞습니다. 페이팔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가장 시장에서 광범위하고 쓰는 것이 이제 페이팔이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서도 일부 얘기하셨지만 이게 벤모라는 게 있습니다. 벤모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그 어떤 현금을 주고받는 그런 기능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은행 계좌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은행 계좌가 아주 애들부터 태어나면 그냥 기본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계좌들 하나가 아니라 한두 개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약간 금융적으로 어려운 겪은 분이 약간 제한을 받는 경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으나 계좌가 없는 분은 없는데요. 거의 없죠. 미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25%, 전체 국민의 25%가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뭐냐면 영어로 보면 unbanked 아니면 underbanked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보통 분들은요. 계좌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아예 계좌가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계좌를 이렇게 잘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아예 없는 분이 있고 있더라도 쉽게 해서 신용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못 쓰거나 이런 것들 제한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언더라는 표현을 앞에 접두사라고 쓰나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돈을 주고받을 때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계좌가 있어야 돈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팔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벤모랑 캐시 앱입니다. 스케일에서 한 것이 바로 캐시 앱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엄청 커졌던 것이 특히 이제 이번에 팬데믹 시기에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많이 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위축됐죠. 성장성에 둔화됐고 경쟁사가 많이 생겼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거 없다고 요즘은 쿠팡 쓰시는 분들 거의 다 쿠팡페이를 쓰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이버 쓰시면 네이버페이 많이 쓰실 것 같고 카카오도 많이 쓰시잖아요. 돈도 카카오페이로 그냥 주고 받으신 거. 심지어는 카카오페이에 내가 계정을 등록 안 해놨더라도 카카오페이로 돈을 쑥 받아버립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 많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페이스북에서 하는 다양한 그런 그 메신저들이 네네. 있을 것이고요. 애플은 바로 애플의 계정에서 바로 아이메신저로 바로 돈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경쟁사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 것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들어간 거가 페이팔스가 들어간 것이 결국은 앞선 고려해 놨죠. 비트코인 엄청 노출돼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주가 반등했다가 약간 오늘 또 약간 정체돼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네요. 22,000달러에 예. 그런 정도의 주가 좀 다시 오늘 좀 쉬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좀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팔이 이틀 정도 뒤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아무래도 코인에 대한 노출도도 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사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재, 소재, 금 뭐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을 넓히자라는 인사이트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월가는 하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넘쳐난다. 아우 조금은 좀 부담스럽네요. 뭐 특별히 그 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와 투자 전략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자 전략가 애널리스트랑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 증권사는 모두 다 매수기만 얘기한다. 뭐 경제 방송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거든요. 나오는 사람이 다 좋다고만 얘기하는데 예. 어찌 보면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좀 소신껏 부정적인 레포트 썼을 경우에 뒷감당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어떤 비판, 목소리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비판받는 것도 있겠고요. 해당 기업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어떤 유용부용의 압력이 현실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목소리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그림은 국내 주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요. 국내 증권사는 매수 의견이 92%입니다. 매도 의견이 0.07%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중립만 나오더라도 뉴스가 될 정도. 그렇죠. 네. 반면에 외국계에서 보는 국내 주식은 매수 의견이 54.6%, 최근 1년입니다. 매도 의견도 13.5%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고요. 다음은 미국 기업 레포트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 미국 기업의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등록되어 있는 거가 11,050건의 레포트가 총 레포트가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통계는 팩트셋의 기준입니다. 매수 의견이 53.9%밖에 안 됩니다. 중립 의견이 40% 가까이 되고요. 매도 의견 6.3%죠. 그러니까 거의 외국계에서 보는 시간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국내가 이렇게 장밋빛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외국 증권사가 매수 일변도가 아닌 이유는 공매도가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크겠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에 대해서 소신껏 발언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기분 나쁜 의견이 나오더라도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 댓글로 좀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분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틀렸거나 투자 전략가 틀리면 그 사람은 그냥 바로 해고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해고가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겠죠. 미국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경영 분위기도 맞을 텐데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애널리스트나 미국의 투자 전략가에 대한 시각은 그들이 특정 시각이 아니라 그들 시각의 콘센서스의 위냐 아래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국내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애플도 분명히 중립 의견이 많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매도 의견이 하나 생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 의견이 많이 늘어났지만 한 2019년까지는 매도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오늘 현재도 중립 의견이 7명, 매도 의견도 3여 명이나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배드 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 보시면 6명 모두 매도 의견을 갖고 있고요. 버진 갤럭틱도 저 자신도 이런 걸 좋아하지만 실제로 보면 4명의 중립, 매도 의견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최근에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도 최근에 주가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고 그 앞선 코너 권동우 부장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절반 가까이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제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뭐 쓰레기 같은 시장의 랠리 이런 표현을 쓰는 거면 트래쉬란 말을 바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욕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소신껏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전체적인 그런 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고 좋아하는 의견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너무 바로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참고적으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CNBC에서 지난주에 한번 이런 흥미로운 표를 하나 만들어서 발표했는데요.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 종목 20선을 발표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꽤 오래 있었지만 이런 거를 방송한 적이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나 이런 모든 경제신문에서 매도 의견이 나오는 이런 거 없거든요. 불안하다라는 얘기. 네.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 주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대해서 바로 폄하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익숙하신 분은.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시장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 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에 비해서 리포트가 나왔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라는 느낌을 아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좀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대로 투자 심리에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들 한번 엮어서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수요일 오전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